속보, 믿을 수 없다. 대충격. 손흥민 독대했던 진짜 이유 국내 축구 전문가 작심 비판 홍명보 손흥민 독대했던 진짜 이유 파장. 토트넘은 11일 오전 1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후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바이에른 뮌헨에 2대3으로 패배했다. 토트넘은 전반 이른 시간부터 앞서갔다. 전반 1분 중앙에서 높게 뜬 볼을 김민재가 처리하려다가 실패했다. 볼을 가로챈 데얀 쿨루셉스키가 우측면으로 내달리는 브레넌 존슨에게 내줬고 이어진 크로스를 쿨루셉스키가 마무리했다. 토트넘이 1대0으로 리드를 잡았다. 하지만 리드도 잠시. 뮌헨이 곧바로 반격했다. 전반 16분 좌측 하프스페이스에서 프리킥을 내준 토트넘. 조슈아 키미히의 오른발 크로스가 마티스 텔의 머리에 정확히 올라갔고 텔의 헤더는 굴리엘모 비카리오 골키퍼에 막혔다. 그러나 바로 앞에 있던 다요 우파메카노가 발을 갖다 대며 골망을 갈랐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전반 31분 토트넘은 수비 진영에서 불안한 볼 처리로 뮌헨의 볼 소유권을 넘겨줬다. 뒤로 흐른 볼은 세르지우 그나브리에게 향했고 곧바로 강력한 중거리 슈팅으로 골망을 갈랐다. 역전에 성공한 뮌헨. 뮌헨은 리드를 2점 차까지 벌렸다. 전반 44분 페널티 박스 왼쪽 앞에서 프리킥을 얻은 뮌헨. 라파엘 게헤이로가 왼발 크로스를 올려주었고 뒤쪽에서 침투하던 토마스 밀러가 헤더로 집어넣었다. 전반전을 3대1로 리드한 채 마친 뮌헨은 후반전 쿨루셉스키에게 한 골을 더 허용했으나 잘 지켜냈다. 결국 경기는 뮌헨의 3대2 승리로 끝이 났다. 모두의 관심을 모은 손흥민과 케인의 만남도 이루어졌다. 케인은 후반 35분 교체로 투입돼 10분가량 그라운드를 누볐고 경기가 끝난 뒤 손흥민과 뜨거운 포옹을 가졌다. 한편 토트넘은 서울에서 열린 쿠팡 플레이 시리즈 2경기에 이어 또다시 뮌헨에 패배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발생하지는 말았어야 할 실수와 고질적인 약점으로 지적되던 세트피스 실점에 의한 패배라 더욱 뼈아프다. 프리시즌 친선 경기지만 새 시즌에서 보완해야 할 부분이 명확하게 드러난 경기였다. 두 번째 실점 장면 비카리오 골키퍼의 패스가 다소 위험하게 들어갔다. 볼을 받은 이브 비수마는 뒤쪽의 뮌헨 압박에 대처하지 못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볼을 헌납하고 말았다. 볼이 뒤로 흘렀고 이미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 있던 제드 스펜스가 쇄도하는 그나브리를 잡지 못했다. 그나브리는 달려오자마자 마음먹고 슈팅을 때렸고 골망을 갈랐다. 수비 진영에서 어이없는 실수로 내준 골이었다. 세트피스 실점도 마찬가지였다. 두 골 다 프리킥 상황에서 내줬는데 뒤쪽에서 돌아 들어오는 선수들에 대한 마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첫 번째 세트피스 실점 장면에서는 마티스 텔을 잡지 못했고 두 번째에는 밀러를 인지하지 못했다. 이는 지난 시즌부터 토트넘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시즌 막바지로 향할수록 세트피스 실점이 많아지면서 패배한 일이 많았다. 특히 지난 시즌 북런던 더비 아스널전에서도 세트피스로만 2골을 내줘 참패했다. 이로 인해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선수들 간의 의견이 부딪히는 일도 발생했었다. 당시 아스널전 이후 손흥민은 이런 경기에서 그런 골을 내준다면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된다. 그들은 냉정했고 공중에서 강했다. 우리는 세트피스에서 강해야 했다. 모두가 나서야 한다. 이제 우리는 세트피스를 연습해야 하고 다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했다.
주장 손흥민뿐 아니라 주전 센터백 미키 판더펜도 아스널전 이후 세트피스에서 2골을 실점한 것은 물론 실망스럽다. 우리는 노력해야 한다라고 거들었다. 그도 그럴 것이 단순히 아스널전에서만 불안했던 것이 아니다. 아스널을 만나기 전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서도 세트피스에서 골을 내줬다. 이후 치러진 첼시전에서도 세트피스에서 실점했고, 현지 언론은 토트넘이 내준 세트피스 실점을 조명하면서 22 셰필드 유나이티드와 비슷한 수치라고 언급한 바 있다. 유럽 축구연맹, UEFA, 챔피언스리그, UCL 진출을 목표로 하는 팀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치다. 선수들은 물론 현지 언론도 세트피스 연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토트넘을 상대로 세트피스에서 골을 넣은 아스널의 세트피스 전문 코치를 가리키면서 토트넘도 같은 길을 걸어야 한다는 보도도 있었다. 그러나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생각은 달랐다. 그는 만약 내가 세트피스 수비를 개선하는 것이 답이라고 생각했으면 나는 거기에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는 우리의 일이 아니다. 세트피스가 단지 한 부분에 관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그것보다 더 큰 그림으로 본다. 이것 말고도 고칠 것이 너무 많다라고 말하며 선수들과 상반된 의견을 내놨다. 당장 세트피스뿐 아니라 다른 것들이 부족하기에 세트피스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다. 전체적으로 모두 다 개선할 것을 언급했다. 그러나 뮌헨전에서 또다시 토트넘은 세트피스에서 실점했다. 지난 시즌 좋지 않았던 모습 그대로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천천히 개선할 것을 언급했지만 프리미어리그 개막이 일주일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세트피스 실점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다. 다음 시즌 UCL 진출은 물론 우승을 목표로 하는 팀이 세트피스에서마저도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이 친구들아 반가워 손케 듀오메딧은 1년 만에 토트넘 홈에서 재회 후 훈훈한 인증샷 찰카. 토트넘 호스퍼는 11일 오전 1시 30분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에서 열린 바이에른 뮌헨과의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2대3으로 패했다. 토트넘과 뮌헨은 대한민국에서 쿠팡 플레이 시리즈 2경기를 치른 후 약 일주일 만에 영국에서 다시 만났다. 토트넘과 뮌헨은 3일 오후 8시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맞대결을 펼쳤다. 당시 뮌헨이 토트넘에 2대1로 승리했다. 이번 경기의 승자도 뮌헨이었다. 뮌헨은 전반 1분 대한 쿨루셉스키에게 선제 실점을 내줬지만 전반 16분 다요 우파메카노의 동점골로 응수했다. 전반 31분에는 세르주 그나브리가 역전골을 넣었다. 전반 44분에는 토마스 뮬러가 추가골을 기록한 뮌헨은 전반전을 3대1로 앞선 채 마쳤다. 후반 16분 토트넘은 선취골을 넣었던 쿨루셉스키의 만회골을 터뜨리며 따라붙었다. 점수 차이를 한 점 차이로 좁혔지만 토트넘은 경기를 뒤집지는 못했다. 뮌헨은 프리시즌 친선 경기에서 다시 한번 토트넘에 승리했다. 이 경기에서 왼쪽 윙 포워드로 나선 손흥민은 80분 동안 그라운드를 누볐지만 공격 포인트를 올리지는 못했다. 손흥민은 후반 막판에 유망주 윌 랭크셔와 교체 아웃됐다. 대부분의 시간을 벤치에 앉아 있었던 케인은 후반 40분 요주와 키미히 대신 교체 투입됐다. 1년 만에 토트넘 호스퍼 스타디움으로 돌아온 케인은 10분 동안 활약했다. 메디슨은 전반전만 뛰고 하프타임 때 루카스 베리발과 교체 아웃됐다. 케인은 한국 투어에는 불참했지만 이번 경기에서는 출전하면서 손흥민과 재회하게 됐다. 경기장에서 직접 맞붙지는 못했지만 두 선수의 만남은 큰 화제가 됐다. 손흥민과 케인은 경기 전과 후에 포옹을 나누며 반가워했다. 케인은 경기가 끝난 후
자신의 SNS에 손흥민, 메디슨과 함께 찍은 사진을 게재했다. 그는 이 게시물에 오래된 친구들을 만나 좋은 날 지라는 문구를 함께 달았다. 손흥민과 케인은 토트넘 시절 EPL 최고의 공격 듀오였다. 2015-16 시즌부터 2022-23 시즌까지 8시즌을 함께한 손흥민과 케인은 EPL에서 47골을 합작했다. 이는 EPL 역사상 최다 합작골 기록이었다. 메디슨과 케인은 잉글랜드 국가대표팀에서 인연을 쌓았다. 두 선수는 2018 국제축구연맹 FIFA 러시아 월드컵에서 함께 잉글랜드 대표팀에 승선했다. 메디슨은 케인이 떠난 후 케인의 등번호 10번을 물려받았다. 3. 손흥민보다 더 많이 받고 간다고 했는데 잔류 확정 사우디 제안도 거절. 스페인 매체 풋볼 에스파냐는 11일 한국 시간 쿠보는 올여름 레알 소시에다드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며 리버풀이 영입을 제안한 것 같지 않다. 대신 쿠보를 영입하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의 한 구단이 제안을 건넸다라고 보도했다. 이어 쿠보는 4년간 총 1억 6천만 유로, 약 2,386억 원의 영입 제안을 거절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럽에 남아있기를 원한다라고 덧붙였다. 쿠보는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건 최고의 선수와 경기를 치르는 것이었다라며 만약 언젠가 먼 미래에 사우디아라비아가 세계 최고의 리그가 된다면 나는 갈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경제적으로 매력적일 뿐이다 라고 밝혔다. 쿠보는 바르셀로나 유스 출신이다. 어렸을 때부터 남다른 잠재력으로 높은 평가를 받았다. 2016년 FC 도쿄에서 일본 제1리그 최연소 데뷔 15세 5개월 1일와 최연소 득점 15세 10개월을 기록했다. 이후 2019에서 20 시즌에는 레알 마드리드와 계약을 체결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 뛰지는 못했다. 마요르카, 비아레알, 헤타페 등 여러 팀을 전전하며 임대 생활을 이어왔다. 지난 2022에서 23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로 완전 이적을 결정한 쿠보는 물오른 활약을 통해 팀 내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쿠보는 지난 1월 이적 시장서도 여러 구단의 관심을 받았다. 특히 리버풀과 강력하게 연결됐다. 그러나 이적 대신 잔류를 선택하면서 시즌을 순조롭게 마무리했다. 그는 지난 시즌 총 41경기서 7골 5도움을 기록했다. 이러한 존재감으로 올여름 이적 루머의 주인공이 됐다. 리버풀과 다시 연결됐다. 모하메드 살라의 장기적인 대체 선수로 쿠보가 주목받았다. 구체적인 금액까지 언급됐다. 일본 현지 보도에 따르면 리버풀은 쿠보 주급으로 24만 파운드를 준비했다. 손흥민, 토트넘의 19만 파운드를 뛰어넘는 아시아 최고 수준이었다. 그러나 리버풀이 쿠보에게 영입 제안을 건넨 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 호킨 아페리베이 레알 소시에다드 회장도 스페인 매체 노티시아스 데 히프스코아를 통해 쿠보와는 아무것도 없다. 그가 떠날 가능성은 없다라며 루머를 반박했다. 이번에는 리버풀이 아닌 사우디아라비아와 연결됐다. 그러나 쿠보가 이를 거절하면서 이번 시즌 레알 소시에다드 유니폼을 입고 그라운드를 누빌 전망이다.